네, 안녕하십니까. 환자가 정신병원에 입원당한 상태인데, 물론 당연히 강제 입원이죠. 그 상태에서 가족에게 자꾸 전화를 걸어서 협박하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이 글을 통해서 읽어보시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언니 둘과 오빠 하나 저 이렇게 형제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오빠는 이혼 상태입니다. 교도소도 들락날락하고 저희도 뒷바라지 하다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입니다. 병원에 들어가도 그때뿐이고 들어가서도 시도 때도 없이 돈 요구를 하니 형제들 모두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너무 힘이 듭니다. 벌써 이런 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자, 요까지 먼저 얘기해 볼까요? 조금 더 갈까요? 최근에 문자를 보내어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등 이번엔 교도소를 1년, 2년이 아니라 무기징역으로 갈 생각으로 일을 치겠다는 등 가만히 안 두겠다는 등 협박이 심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이분들의 글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미 병원을 들락날락 여러 번 계속 하시지만 그때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진실을 모르시면은 이분들이 거쳐간 과정을 그대로 또 밟아야 돼요. 뻔한 코스를 계속 따라가야 됩니다. 그 끝은 결국 가정 파탄이에요. 환자는 정신병원을 들락날락하다 사망하게 되는 거고 환자와 연관을 맺고 있는 모든 가족들은 다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경제적인 파탄뿐만 아니라 정신병까지 앓게 됩니다. 자, 지금 지칠 대로 지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방법을 있나 지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찾아볼 방법이 이분들이 이제 저랑 연락해서 방법을 문의하면 되는데 모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또 정신병원에 또 입원시키기만을 반복하게 될 거예요.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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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지금 뭐라 했냐면 가만두지 않겠다. 심지어 이번엔 대형 사고를 치겠다까지 협박을 했다.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가족들이 일단은 강제 입원을 시키지 않는 게 최선이고요. 어, 강제 입원 시키기 전에 알코올 해독 한약으로 치료하는 게 가장 최선이고요. 만약에 지금처럼 어쩔 수 없이 입원을 시켰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입원 기간 동안 전화를 주고 받으셔서는 안 됩니다. 전화를 주고 받는다는 그 자체가 이미 협박을 계속 당한다는 얘기고 스스로 협박을 당하려고 애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전화를 걸거나 받지 않으면 협박이 성립이 되질 않아요. 협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를 했을 때 이제 환자가 화를 내는 거고요. 전화를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협박이 듣지도 않았기 때문에 협박이 성립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오히려 퇴원 이후에도 그렇게 심하게 난리 안 쳐요. 왜냐? 또다시 강제 입원을 당하면 내가 전화 연락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완전히 병원에 갇혀 살아야 된다는 걸 환자가 알기 때문에 협박을 오히려 더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협박을 당했을 때는 협박을 당하는 경우에 환자가 아니라 보호자들이 겁을 먹고 빨리 퇴원시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환자 입장에서 뭔가를 하나 딱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폭력적으로 행사를 하고 협박을 할수록 내 말을 잘 듣는구나. 앞으로 뭔가 내가 기분 나쁘거나 요구사항이 있을 때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지라고 환자가 깨닫게 됩니다. 보호자들이 잘못 대처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처 방법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러니까 환자의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셔야만 대처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겁니다. 입원하기 전에 뭐 손목을 긋거나 배에 칼로 이렇게 그으면서 뭐 죽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가족이 덜덜덜 떨면서 막 앰뷸런스 부르고 제발 좀 그러지 마라 하고 환자 앞에 싹싹 빌고 애원하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환자가 더 기고만장해져서 더 폭력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냥 가족 모두 자리를 피해버리셔야 됩니다. 그냥 안 보이는 것으로 피해버리시고 각자 자기 할 일을 하셔야 돼요. 테레비 보시든가 설거지를 하시든가 뭐 각자 공부를 하시든가 아니면은 집 밖으로 나가셔서 다 각자 딴 일을 보시든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환자가 알아서 119에 전화하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전화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강하게 긋지도 않아요. 실수로 강하게 그어서 출혈이 많이 생기면 자기가 알아서 전화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간혹가다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겠다고 막 협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피하시라는 겁니다. 뛰어내리건 말건 그건 신경 쓸 거 없어요. 대부분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제 말을 믿고 하신 분들 중에 뛰어내렸다는 경우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무시해버리고 각자 자기 일 해버리면요 환자가 뻘쭘해져서 그냥 지가 내려와요. 절대로 그 협박에 속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만약 사고 나면 어떡하냐고요? 그거 본인이 선택한 겁니다. 가족들이 사고 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하고 걱정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버려 두시고 피하십시오.
약 올리란 뜻이 아닙니다. 눈앞에서 약 올리란 뜻이 아니라 비아냥거리란 뜻이 아니라 그냥 각자 다 자기 할 일 보고 안 보이는 곳으로 피하라는 뜻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것은 머리 위에 있는 곳으로 연락하셔서 상담받고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병은 시간이 갈수록 저절로 악화되는 병이기 때문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자꾸 의심하고 불신하고 뭐 설마 한약으로 낫겠어 뭐 이런 의심하면서 한약 먹으면 죽을 뭐 간이 나빠 죽는다는데 이런 의심하면서 자꾸 치료를 미루실 분이라면 애초에 전화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매한가지라는 생각으로 무엇든지 해보자는 생각으로 결심을 하신 분들은 연락하셔서 치료 받으십시오. 결과는 아주 좋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